예, 안녕하세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홍선주입니다. 저희 연구는 블렌디드 러닝 환경에서 학습자 유형화에 따른 맞춤형 교수학습 방안 탐색 2년차 연구입니다. 예,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연구에는 이제 평가원 원내에 많은 박사님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연구 목적과 내용과 그리고 방법 및 절차를 제가 이제 한 장의 슬라이드로 좀 정리를 했는데요. 여기 자료집에는 들어있지 않은데 슬라이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는 아까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블렌디드 러닝 환경에서 학습자 유형화에 따라서 학생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교실 수업 실천 방안을 탐색하는 연구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그 키워드가 3개 정도 들어가 있고 또 이게 2년 차에 마무리하는 연구이다 보니까 연구 내용이 좀 방대해서 저희가 한 40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쓰고 마무리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내용을 다 전달하기에는 너무 분량이 많을 것 같아서 우선은 이 키워드들에 대해서 1차년도와 2차년도에 어떤 내용으로 연구를 수행했는지를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연구의 주요 내용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면서 마지막에 이제 시나리오로 연구가 마무리가 되었는지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나서 주요 연구의 구체적인 사항들은 남는 시간만큼만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학습자 유형화인데요. 1차년도 연구에서는 이제 맞춤형 수업, 학교에서의 맞춤형 수업을 위해서 학생을 3개의 그룹으로 유형화하는 방안을 제안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과 공통으로 항상 학생을 이제 고정된 3개의 그룹으로 유형화를 하는 방안이었고요. 이제 이런 것도 하나의 유형화 방안이라면 저희는 이제 2차년도 연구에서는 이렇게 항상 고정된 그룹이 아니라 교과에 따라서 그리고 교과 수업의 내용에 따라서 좀 유동적인, 그러니까 그룹의 수도 달라지고 그룹의 구성원도 달라지는 그런 유형화 방안을 좀 탐색을 해서 하나의 사례로서 이걸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 2차년도의 그 유형화 방안들은 뭐 좀 다른 방식의 유형화 방안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학습 상황이나 요구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유형화 방안으로 제시를 해보았고요. 그다음에 블렌디드 러닝 환경에서 맞춤형 학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1차년도 연구에서는 3개의 그룹, 그 유형화 그룹별로 아니면 또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블렌디드 러닝을 촉진하는 교수학습 전략, 그리고 맞춤형 학습을 촉진하는 교수학습 전략으로 제안을 해주셨었고요. 이제 저희는 이거를 조금 연결을 해서 2개의 전략들을 좀 연결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연구니까 그게 실제로 교실에서 구현되는 어떤 교실 수업의 실천 모습을 좀 시나리오로 묘사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블렌디드 러닝을 좀 넘어서 블렌디드 러닝 환경이라는 거에 주목을 하였는데요. 사실 이미 이제 학교의 수업 환경 자체가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서 다양한 온라인 그 테크놀로지를 동시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실적인 측면과 또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것 자체도 그 개념이 점점 이제 협소한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넓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블렌디드 러닝 환경을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학습을 정의를 하고 이제 2개를 연결시켜서 블렌디드 러닝 환경에서의 맞춤형 학습이라는 거를 이제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매개되는 맞춤형 학습으로 재개념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 때문에 저희가 문헌 연구를 좀 2차년도 연구인데도 불구하고 문헌 연구를 좀 많이 펼치게 되었었고요. 그래서 문헌 연구를 쭉 해서 결론적으로는 테크놀로지 기반의 맞춤형 학습의 개념 모형을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크놀로지 기반의 맞춤형 학습 개념 모형이라는 게 이후에 설문조사를 하기 위한 설문지를 개발하는 틀로서도 작용을 하고요. 맨 마지막 단계 시나리오 플래닝에서 그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틀로서도 기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연구 내용이 이제 중간 박스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테크놀로지 기반의 맞춤형 학습이라는 걸 하려고 하면 그러면 테크놀로지가 특히 학교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에듀테크가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어야 실제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한 에듀테크 기능 분석 틀이라는 것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뒤에서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한 20개 정도의 기능을 도출을 하였고요. 그렇게 해서 만든 틀을 실제로 이 틀이 잘 작동을 할 수 있는지 적용을 하는데요. 그 요즘에 알렉스 많이 아시죠? 그래서 알렉스를 비롯한 9개의 에듀테크 제품에 이 기능 분석 틀을 적용을 해서 이 20개 정도의 기능에 대해서 기능의 유무 그리고 기능이 있다면 그 제품에서 어떻게 기능이 실제로 구현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탐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기능이 있으면 실제로
내가 교사로서 나의 수업에서 맞춤형 수업을 할 때 그 에듀테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활용 방안을 탐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두 번째 것도 이 기능 분석 틀이라는 게 이후에 설문조사에서 이 맞춤형 학습을 위한 에듀테크 활용 실태와 요구조사의 설문 개발을 위한 틀로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교사들이 얘기를 해주셨던 에듀테크 활용 방안은 실제 시나리오에서 교과 수업을 위한 맞춤형 학습 시나리오에 그런 방안들이 다 담겨서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색 박스의 마지막 부분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학습자 유형화인데요. 이제 1차년도 연구팀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가 재분석을 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년도에는 그 학습자를 3개의 고정된 그룹으로 나눴다면 저희는 이제 교과 수업에 따라서 좀 다른 달라지는 유동적인 그런 학습자 유형화를 했고 국어와 미술과 영어과에서 다른 방식으로 학습자 유형화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유형에 대해서 이제 맞춤형 수업을 해 나가는 시나리오를 마지막에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회색 박스들이 주로 어떤 개념적인 틀을 잡고 토대를 다진 거라면 이제 파란 박스는 그거를 가지고 현장을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초록색 박스에 오면 그런 것들을 모두 종합해서 이제 미래를 조망하는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것으로서 연구를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되는 만큼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이 이제 블렌디드 러닝 환경 정의인데 이제 학교 교육에 적용된 다양한 형태의 블렌디드 러닝에 대한 문헌 분석을 통해서 블렌디드 러닝 환경을 정의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블렌디드 러닝 환경이라는 거는 결국 테크놀로지 기반의 환경이라는 개념 정의를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블렌디드 러닝 환경에 대한 정의 그리고 맞춤형 학습에 대한 개념 이런 걸 토대로 테크놀로지 기반 맞춤형 학습 개념 모형을 구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형은 이제 보시면 맞춤형 학습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서 학습의 내용과 과정과 결과를 이제 차별화해서 제공해 주는 것인데요. 그것이 이제 테크놀로지 환경으로 오면 가장 중요해지는 게 교사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 교수학습을 설계를 하는 부분 그리고 테크놀로지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학생의 뭐 주도적인 역할, 선택과 참여 이런 게 중요시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사만 그런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교사와 테크놀로지가 협업을 해서 휴머니스 수준을 서로 이제 달리해 가면서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개념들을 담아서 이 모형을 하나 구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한 에듀테크 기능 분석 틀인데요. 뭐 이 내용은 그냥 참고를 하시고 결과적으로 나온 분석 틀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그래서 대략 기능은 한 20가지인데요. 이제 에듀테크가 맞춤형 학습을 지원을 하려면 그 중영역에서 보면 세 번째 학습자를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서 맞춤형 학습을 하기 위한 기능들도 있고요. 하지만 이게 여전히 학교 교육이기 때문에 교사가 맞춤형의 수업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 또 교사가 학생의 평가도 좀 맞춤형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밑단에서 데이터를 누적하고 관리하고 분석하는 부분으로 해서 20개 정도의 기능을 도출을 하였습니다. 근데 이 기능들은 그러니까 맞춤형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능인데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아직까지 현장에서 실제하지 않는 모든 기능을 도출하였기 때문에 이제 알렉스를 비롯한 9개의 에듀테크를 이 기능에 비추어서 분석을 했을 때 아직 없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가 쳐졌다고 해서 사실 그 제품이 무조건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게 처음부터 제품 자체가 이제 개발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한 후에는 이제 보고서에서는 그 기능별로 한 2개 정도의 제품들을 뽑아서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고 있는지 그 화면과 설명들을 쭉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결과를 에듀테크의 기능들은 이런 거고 이렇게 구현이 되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현장 교사들을 좀 모셔서 계속 교육을 시키고 그거를 공유한 다음에 그러면 내가 내 수업을 위해서 이 기능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한 심층 서면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면으로 의견을 다 받았고요. 굉장히 많은 그 양이 쌓였기 때문에 주제 분석 방법으로 질적 분석을 해서 지금 보면 기능 하나별로 핵심 주제를 하나씩 도출을 하였습니다. 그 지금 보시는 거 이제 핵심 주제와 대표적인 진술문 예시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교사라면 이런 제품, 이런 기능을 이렇게 써서 내 수업에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다 얻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설문조사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개발한 그 개념 모형과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있는 이것들은 아까 분석 틀입니다. 그래서 개념 모형에서 분석 틀의 20가지 기능을 같이 앉혀서 예를 들어서 내용을 차별화한다라고 할 때 에듀테크가 교사가 내용을 차별화해서 차별화된 그 맞춤형 수업 설계를 하게끔 도와주려면 교사한테 학습 목표랑 내용을 추천해 주는 거, 뭐 평가 틀을 추천해 주는 거, 학생한테 직접 한다면 개인별 학습 계획을 추천해 주는 거, 이런 식으로 맞춤형 학습 구성 요소별로 맞춤화를 할 수 있기 위해서 활용 가능한 에듀테크 기능 연계도를 그리고 이거를 틀로 삼아서 이제 설문 문항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문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현장에서 이제 맞춤형 학습을 위해서 에듀테크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조사를 했고요. 이 결과는 저희가 한번 세미나를 한 적이 있어서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형화 부분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차년도 연구에서는 사실 학습자 특성 요인이 굉장히 많은데 1차년도에서는 제목에 충실하게 블렌디드 러닝 환경에서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요인을 7가지를 도출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저기 보시는 것처럼 세 집단으로 유형화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2차년도에서는 이런 고정된 세 집단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목에 따라서 그리고 과목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학습 주제에 따라서 유형화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유형화 방법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국어과인데요. 국어과 수업이 검색 도구를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모둠 활동으로 어떤 정보를 검색을 하고 문제 해결을 하고 그걸 가지고 뭔가를 이제 산출물을 제작해내는 그런 수업 맥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7개 요소 중에서 정보의 분석과 활용이라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협업 요인이 되기 때문에 2개의 요인을 가지고 이제 잠재 프로파일 분석과 의사결정 나무 분석을 통해서 이제 7개의 집단으로 유형화를 하였습니다. 근데 왜 이런 걸 했냐면 그러니까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오고 데이터가 쌓이고 하면 사실 교사가 분석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데이터가 쌓여 있고 여러 가지 학습자 요인이 있을 때 이제 교사가 특정 단원이나 특정 그 차시 수업을 설계하기 전에 이 수업 내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학습자의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뭔지를 탐색하고 그거를 선택하면 그에 따른 학습자 유형화가 분석이 되어서 이제 교사에게 제공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매번 교과의 내용에 따라서 다른 학습자 유형화를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런 방법을 좀 탐색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7개 그룹이 나오긴 했는데 이걸 가지고 실제로 시나리오를 개발할 때는 모든 7그룹을 다 차별화를 하기보다 현실적으로 교사가 한 4개 정도의 그룹을 선택해서 뭐 어떤 그룹에 대해서는 내용과 과정을 차별화하고 저 밑에 모든 게 하하로 나온 집단에 대해서는 내용도 차별화, 과정도 차별화, 결과도 차별화 하는 식으로 그 학습자의 그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 구성 요소 3개 중에서 한 2가지씩 계속 차별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시나리오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 시나리오를 구성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제 시나리오 플래닝을 적용을 했는데 시나리오 플래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2단계일 텐데요. 시나리오의 추동 요소를 추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1단계에서 주요 동향과 이슈를 탐색한 후에 그 중에서 추동 요소를 추출하게 되는데 이제 추동 요소를 추출하는 기준은 얼마나 영향력이 있냐, 발생 가능성이 높으냐, 그리고 그게 발생을 하긴 하는데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 그 불확실성이 높은 거, 그런 3가지 기준에 의해서 저희는 4가지 테크놀로지와 교사와 국가 데이터 정책과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책 4가지를 이제 추동 요소로 추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토대로 이제 향후 상황 전개 방향 탐색을 위한 질문을 작성하고요. 그다음에 수용도를 개발을 하였는데요. 이 수용도가 이렇게 리니어하게 개발된 게 이 요소들이 그렇게 리니어한 순서로 발전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좀 먼저 선결되어야 그 다음 의미가 있어지는 그런 요소의 순서로 배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테크놀로지는 이제 학교에서 테크놀로지가 맞춤형 학습을 충분히 지원할 만큼 발전했냐라는 질문이고요. 저기서 충분히 발전을 했냐라는 기준이 되는 게 저희 연구에서 개발한 그 분석 틀, 에듀테크 기능 분석 틀에서 말하는 20가지 기능이 다 구현이 됐냐. 그래서 그게 예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테크놀로지 활용과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 데이터 정책이 마련이 되었냐. 그래서 예스라고 하면 교사는 그러면 그런 테크놀로지와 정책 변화에 따른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만큼 역량이 성숙되었냐. 그러면 저기서 충분히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앞에서
그 교사들의 의견을 저희가 주제 분석을 해서 발견한 그 20가지 주제들, 그것들을 다 교사가 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하는 거고요. 저기까지 다 예스를 하고 온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이, 그러면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책이 유연성이 확대가 되었냐라는 건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이제 상황 4가 되고, 그런 경우가 상황 5가 되는데, 상황 4가 방금 보여드렸던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상황 4가 이 앞에서 보여드린 시나리오인데, 테크놀로지와 데이터와 교사는 해결이 됐지만 학교의 운영 방식은 현재와 아주 비슷한 그런 근미래의 상황. 그래서 교과 수업에서, 여전히 교과 수업에서 이제 맞춤형 학습을 실행하는 그런 시나리오고요. 이 안에서는 개별 맞춤형 학습도 있고, 또 유형화에 따라서 이제 군집별로 맞춤형 학습을 하는 장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황 5가 되면 유연성이 되게 높아진 상황에서 이제 교과보다는 좀 통합된 과목을 위주로 역량 기반의 맞춤형 학습을 하는 시나리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학습의 특성에 따라서 개별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구를 마무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연구의 학술적 의의와 정책적 의의는 그냥 읽어보시는 걸로 하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